여러분은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어떤 사람은 드넓은 산과 강을 떠올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배운 역사 속의 한 장면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나라는 그렇게 우리 삶 곳곳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어요.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나라 안에서 숨쉬고 먹고 자고 꿈을 꾸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일일까요?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평화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 그리고 끝없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들판에서 싸운 의병들, 차가운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킨 군인들,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며 거리로 나선 평범한 시민들. 이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매년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하고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요. 호국은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고 보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기는 달이에요. 이 글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여러분을 위해 쓰였어요. 6월에 어떤 기념일들이 있는지, 그날들이 어떤 역사적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왜 그날들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글에서는 태극기에 담긴 의미도 함께 살펴볼 거예요. 태극기는 그냥 천 위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에요. 흰 바탕, 태극 문양, 4개의 궤 하나하나에 수천 년의 철학과 한국 사람들의 바람이 담겨 있어요.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 깃발의 의미를 알고 나면 태극기를 바라보는 눈이 분명 달라질 거예요. 역사를 아는 것은 단순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의 나와 내 주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글이 여러분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작은 다리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럼 이제 6월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6월의 기념일들. 6월은 한국에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불려요. 호국은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고 보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감사하고 예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월에는 나라와 관련된 중요한 기념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6월 1일, 의병의 날. 의병이란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라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나서서 싸운 평범한 백성들을 말해요. 군인이 아니라 농부, 학자, 스님, 장인 등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무기를 들었어요. 이런 의병의 역사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지만 특히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전에 동학농민운동에서 시작해 많은 의병활동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항일 무장 독립운동의 근간이 되었답니다. 임진왜란 때는 곽재우, 고경명 같은 분들이 의병을 이끌었어요. 이분들은 관직도 없고 군인도 아니었지만 왜군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어요. 일제강점기에도 나라를 빼앗긴 후 많은 사람들이 산속에서 의병 활동을 이어나갔어요. 이분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이 목숨을 걸고 싸웠답니다. 6월 1일이 의병의 날로 정해진 이유는 1896년 음력 6월 1일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다시 크게 일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이날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의병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여러 기념행사가 열려요. 학교에서도 의병의 역사를 배우며 그분들의 희생과 용기를 되새긴답니다. 6월 6일 현충일. 현충일은 6월의 기념일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날이에요. 현충이라는 말은 충성을 드러낸다는 뜻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이에요. 순국선열은 일제강점기 등 나라가 위험했던 시절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말하고 호국영령은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군인들을 말해요.
현충일은 1956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한국 전쟁에서 돌아가신 군인들만을 추모하는 날이었지만 지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기리는 날로 그 의미가 넓어졌어요. 이날 오전 10시가 되면 전국 어디서나 사이렌 소리가 1분 동안 울려요. 길을 걷던 사람도 차를 타던 사람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묵념을 해요. 현충일에는 집과 건물마다 태극기를 달아요. 그런데 이날은 태극기를 조금 내려서 달아야 해요. 이것을 조기를 단다고 하는데 슬픔과 추모의 뜻을 담고 있어요. 현충일은 감사한 마음으로 조용히 추모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6월 10일, 60민주항쟁 기념일. 1987년 6월 10일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당시 한국은 군사 독재 정권 아래에 있었어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 못하던 시절이었지요. 국민들은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억압했어요. 그러던 중 1987년 1월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박종철 씨가 경찰의 고문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같은 해 6월에는 시위에 참여했던 이한열 씨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어요. 이 두 사건은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어요. 결국 1987년 6월 10일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어요. 학생뿐 아니라 회사원, 주부 등 평범한 시민들도 함께 목소리를 높였지요. 이 운동은 약 20일간 계속되었고 결국 정부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직선제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60. 민주항쟁 덕분에 한국은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이날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용기를 기억하고 기리는 날이에요. 서울 곳곳에는 이날을 기념하는 표지판과 기념물이 남아있답니다. 6월 25일 6.25 전쟁일.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갑자기 38도선을 넘어 남한을 침략하면서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어요. 38도선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경계선이었어요. 전쟁은 너무 갑작스럽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남한은 처음에 크게 밀렸어요. 불과 며칠 만에 수도 서울이 북한군에 점령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피랑길에 올랐어요. 이후 유엔이 남한을 돕기 위해 16개 나라의 군대를 보내주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터키 등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먼 나라 한국을 위해 싸우러 왔어요. 이들의 도움으로 남한은 다시 서울을 되찾고 반격에 나섰지만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중국군까지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선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어요. 3년이 넘는 긴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전투가 멈추었어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이에요. 지금도 한국과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전쟁 중인 상태예요. 이 전쟁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이 남과 북으로 나뉜 이산 가족도 수백만 명에 이르렀어요. 6월 25일은 이 전쟁의 시작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날이에요. 6월 25일에 전국 각지에서 추모 행사가 열리고 학교에서도 이날의 역사를 배워요.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이기 때문이에요. 6월의 기념일들을 살펴보면 모두 나라를 지키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6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역사를 되새기는 달로 여기고 있답니다. 토픽. 다음 문장의 괄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현충원의 묘비 앞에 놓인 작은 꽃. 한 송이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괄호. 붉어졌다. 파래졌다. 노래졌다. 검어졌다. 모두 아시죠? 눈시울과 짝지어 함께하는 단어는 붉어졌다입니다.
현충원의 묘비 앞에 놓인 작은 꽃. 한 송이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태극기의 문양과 그 의미. 모든 나라는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가 있지요. 한국의 태극기를 보면 하얀 바탕의 가운데 둥근 문양, 그리고 네 모서리에 검은 선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태극기 안에는 아주 깊고 오래된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볼게요. 흰색 바탕, 백의민족의 마음. 태극기의 배경은 순수한 흰색이에요. 흰색은 예로부터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던 색이에요. 흰색은 밝음, 순수함, 평화를 상징해요. 또한 거짓 없이 맑고 깨끗하게 살고자 했던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태극기의 흰 바탕을 보면 깨끗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바라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태극 문양, 세상 모든 것의 시작. 태극기의 가장 가운데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둥근 문양이 있어요. 이것을 태극이라고 해요. 태극이라는 말은 가장 크고 근본이 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빨간색 부분은 양을 나타내요. 양은 하늘, 태양, 불, 낮 따뜻함, 강함처럼 밝고 적극적인 기운을 말해요. 파란색 부분은 음을 나타내요. 음은 땅, 달, 물, 밤, 차가움, 부드러움처럼 어둡고 소극적인 기운을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음과 양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절대로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기운은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낮이 있어야 밤이 있고 따뜻함이 있어야 차가움이 있듯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음과 양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존재한다는 생각이에요. 태극 문양이 마치 서로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것처럼 생긴 것도 바로 이 이유예요. 음과 양은 끊임없이 서로 순환하고 변화하고 조화를 이루어요. 이것은 동양 철학, 특히 유교와 도교에서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겨온 생각이에요.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이러한 깊은 철학을 담아 조화롭고 균형 잡힌 세상을 바라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괴, 네 모서리의 검은 선들. 태극기의 네 모서리에는 검은 선들이 세 줄씩 짝을 지어 그려져 있어요. 이것을 사괴라고 해요. 괴란 동양 철학의 오래된 책인 주역에 나오는 기호로 긴 선과 끊어진 선을 조합하여 자연의 원리와 세상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에요. 긴 선 하나는 양을 나타내고 가운데가 끊어진 선은 음을 나타내요. 이 두 가지 선을 세 줄씩 쌓아 올리면 8가지 조합이 생기는데 이것을 팔괴라고 해요. 태극기에는 이 중에서 4가지, 즉 건, 곤, 감, 리가 사용되었어요. 각각의 괴는 자연의 중요한 요소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건괴 하늘. 건괴는 태극기의 왼쪽 위 모서리에 있어요. 세 줄 모두 긴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건괴는 하늘을 상징해요. 하늘은 모든 것 위에 있으면서 끝없이 넓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건괴는 강함, 굳건함, 변하지 않는 정의를 나타내요. 또한 봄, 동쪽, 어버이로서의 아버지를 상징하기도 해요. 건괴를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과 올바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곤괴 땅. 곤괴는 태극기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있어요. 세 줄 모두 끊어진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곤괴는 땅을 상징해요. 땅은 하늘 아래 조용히 자리를 잡고 씨앗을 품어 생명을 키워내요. 그래서 곤괴는 포용, 부드러움, 생명을 낳고 기르는 힘을 나타내요. 어머니의 따뜻함과 넓은 품을 떠올리게 하는 괴이기도 해요. 곤괴는 부드러움으로 세상을 감싸는 힘이에요. 감괴, 무울. 감괴는 태극기의 오른쪽이 모서리에 있어요. 가운데 줄은 긴 선이고 위아래 줄은 끊어진 선이에요. 감괴는 물을 상징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요. 그래서 감괴는 지혜로움, 유연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나타내요. 또한 달, 겨울, 북쪽을 상징하기도 해요. 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나아가는 힘이 감괴에 담겨 있어요. 릿괴, 부울. 릿괴는 태극기의 왼쪽 아래 모서리에 있어요. 가운데 줄은 끊어진 선이고
위아래 줄은 긴 선이에요. 릿괴는 불을 상징해요. 불은 밝게 타오르며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혀요. 그래서 릿괴는 밝음, 열정, 그리고 세상을 환히 비추는 따뜻한 빛을 나타내요. 또한 태양, 여름, 남쪽을 상징해요. 감괴가 물이라면 릿괴는 불로, 이 두 괴도 서로 대각선으로 마주보며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건, 곤, 감리. 이 네 가지는 단순히 자연의 요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동양 철학에서 이 네 가지는 세상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자 우주의 질서를 나타내는 요소들이에요. 태극기에 이 네 꾀를 넣은 것은 한국이 하늘과 땅, 물과 불처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거예요. 또한 음과 양의 태극 문양처럼 강함과 부드러움, 밝음과 조용함이 균형을 이루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기도 해요. 흰 바탕의 순수함, 태극의 조화, 건곤감리의 균형. 태극기의 모든 문양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균형과 조화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태극기를 볼 때마다 단순한 나라의 상징을 넘어 수천 년의 철학과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깊은 의미를 느껴보세요.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있다는 것은 그 모든 의미를 함께 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담긴 이야기였어요. 의병의 날, 현충일, 60민주항쟁 기념일, 6.25 전쟁일. 기념일은 모두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공통된 마음이 흐르고 있어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나라와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굳은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태극기에 담긴 이야기였어요. 흰 바탕의 순수함, 태극의 음과 양이 이루는 조화, 그리고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하는 건곤감리의 깊은 의미. 태극기는 단순한 나라의 상징이 아니라 수천 년의 철학과 한국 사람들이 꿈꿔온 세상의 모습을 담은 소중한 깃발이에요. 이 두 이야기는 사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끝까지 품고 있었던 것, 차가운 전쟁터에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바라보았던 것, 자유를 외치며 거리로 나선 사람들이 가슴에 새겼던 것, 그것이 바로 태극기였으니까요. 태극기는 그분들의 희생과 용기, 그리고 꿈이 함께 담긴 깃발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잊고 살아가요. 학교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밥을 먹고 웃고 떠드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그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돼요. 누군가 그 하루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으니까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알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글이 단순한 언어 공부를 넘어 한 나라의 역사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함께 배우는 일이니까요. 6월이 되어 태극기가 거리에 내걸리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제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잠깐 멈추어 보세요. 흰바탕 위에 태극이, 네모서리의 괴가, 그리고 그 깃발 아래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용히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거예요. 평화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켜요. 그리고 기억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쉰답니다. 토픽.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현충일이 그냥 쉬는 날처럼 느껴져서 좀 미안하기도 해. 나는 국립현충원에 직접 가보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어. 묘비 앞에 가족이 놓고 간 꽃을 보니까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사람의 이야기로 느껴지더라고. 한 번이라도 그 자리에 가봐야 호국보훈의 달이 진심으로 와닿는 것 같아. 국립현충원은 유가족만 방문하는 추모 공간이다. 현충일의 의미는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호국보훈의 달은 직접 현장을 찾아 느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마음에 닿는다. 나라를 위한 희생은 교과서로 공부해야 오래 기억할 수 있다.
모두 아시죠? 직접 가봐야 진심으로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충일이 그냥 쉬는 날처럼 느껴져서 좀 미안하기도 해. 나는 국립현충원에 직접 가보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어. 묘비 앞에 가족이 놓고 간 꽃을 보니까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사람의 이야기로 느껴지더라고. 한 번이라도 그 자리에 가봐야 호국보훈의 달이 진심으로 와닿는 것 같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